자, 오늘 또 즐거운 토요일 중앙오전 미세먼지 더럽고 그지? 뭐 하여튼 공부하기 딱 좋은 거 아니야? 그죠? 아닌가 보네. 네, 강의교재 37번 두 번째 파트 활용 첫 f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얘가 x의 n승이 뭔지는 모르는 거야. x-1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x좌표가 0인 이런 점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죠. 극대값을 갖는다. 그리고 구간이 딱 정해져 있네. 2분의 1하고 9분의 8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럴 때 자연수 n이 취할 수 있는 값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자, 일단은 너네 이런 문제들 n 이 너무 일반화돼 있잖아.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돼? 사실상 구체화적으로 몇 가지 좀 확인하면 되죠, 그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 나는 번호 붙여볼게. 1번 n이라고 하는 애가 문제에서 그냥 특별한 언급이 없고 그냥 자연수다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n에다가 1을 넣어봐. 그럼 fx가 어떻게 생겼니? 이게 아니죠? 자, x 곱하기 x-1이 이렇게 생겼죠? 이거 2차 함수지, 그지? 근데 x좌표가 0에서 극대값을 가져 안 가져? 이거 안 가진단 말이야. 일단 나가리 치자, 그지? 자, 두 번째, 자, n에다가 2라는 값을 가지면 이때는 fx라는 함수가 x의 제곱 x-1 이렇게 된다. 되겠지? 근데 이거 우리가 그래프 x축과 교점을 가지고도 쉽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싹 그려보면 그려보면 x축하고 0인점하고 1점에서 만나는데 0인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고 접해야 되죠? 그리고 채용창의 양수의 3차 함수 그래프야, 그죠? 그러면 여기 적당히 이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x좌표가 0인데 극대값을 갖는 건 일단 확인이 되지 바로. 그 다음에 너네 이 극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요 지점 x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게 적당히 요 정도의 2분의 1하고 적당히 여기에 9분의 8 사이에 있다 이런 거 확인하는 거지, 그지? 이거 확인 어떻게 할까? 극소가 된 x좌표를 찾을까? 그래, 혜린아. 찾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자, 이 극소가 되는 점은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인 거 맞죠? 왜?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점 경계로 2분의 1일 때 지금처럼 어떻게 하고 있으면 돼, 얘가? 감소 중이면 되고요. 9분의 8일 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주어진 함수가 어떻게 하고 있으면 돼? 증가 중이면 되는 거야. 자, 극소화된 x좌표 찾아봐도 뭐 좋은 해법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지금 선생님이 언급한 것처럼 어떤 식으로 한다? 지금 요점의 x좌표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라고 하는 애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저거? 2분의 1하고 9분의 8이라는 구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 극소화되면서. 이게 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찾아낼까? 자, 이거 주문 누가 있지? 어떻게 찾아야 될까, 수모가? 수모가 어디 나무 심었어? 바쁘지? 고3이지, 니네 이거. 자,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니네 있잖아,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백지 위에다가 막 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선생님 가끔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문제 출제자가 너희들한테 뭔가를 좀 봐주세요라고 하고 그거 관련된 문제를 만든 거잖아. 그럼 문제만 뒤집다 째려보지 말고 얘가 어떤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꾸 찾으려고 해야 돼. 선생님이 살짝 말할 때 힌트를 주는 거야, 지금 x좌표가 2분의 1인 점에서 주어진 함수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것처럼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x좌표가 9분의 8일 때 주어진 함수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 요거 들어가는 거. 그럼 이거를 수식으로 써보자고. 어떻게 쓰면 되냐고? f를 증가하고 감소하고 요딴 말 어디서 하는 거야, 우리가? 도함수에서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f' 알파가 일단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요 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근방에서 요 보이는 것처럼 보호가, 요 도함수의 보호가 이렇게 바뀌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고 있니? 그러면 2분의 1하고 9분의 8 사이에서 f' 알파가 지금 0 된다라는 표현이거든?
근데 이게 하나 더 응용되는 게 있어. 바로 그게 뭐냐면 결국은 f 프라임 2분의 1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음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알파를 찾기 귀찮으니까 얘가 안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죠? 얘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9분의 8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거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면 된다고요. 결국은.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감소하다가 이 점을 연결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죠? 이 점에서 반드시 극소값을 갖게 되고 그 알파라고 하는 애가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다. 지금 현재라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이걸 도함수를 구해볼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배 미분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앞에 거 미분 그대로 플러스 요거 그대로 쓰고 미분하면 1이니까 무시,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x 정도로 묶으면 여기 이제 보이는 거 있죠, 그죠? 0. x 정도로 묶으면 앞에가 2하고 요놈 남으니까 2x 마이너스 2하고 요놈 x 빠지면 플러스 x. 그래서 여기 x가 되면 얘가 이제 3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요즘 x좌표가 지금 알파가 얼마인 거야? 실은 3분의 2인 거야. 근데 그 3분의 2가 2분의 1하고 우리가 9분의 8 사이에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찾는 n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언제 다 해보려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 대략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되는구나. 이거야 이거.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는 거는 너네 이제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모의고사나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너네가 시험지를 딱 보면 얘가 미분 문제인지 적분 문제인지 잘 모르잖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많이 헷갈리잖아. 그러면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어때 지금? 우리가 뭐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도함수?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죠? 활용 첫 번째 단계 극대극소 관련해서. 그러면 너네가 도함수하고 연관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함수라는 거는 뭐야? 원래 있던 함수 fx의 뭘 하는 애야 이거? 변화율을 체크해주는 애잖아. 무엇으로써? 부호로써. 그냥 그대로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잘 들어. 만약에 너네 여기가 이렇게 제곱이라고 돼 있으면 사실은 어떤 강의나 이런 어떤 쌤 교재들 보면 그 시중에 있는 교재에는 메모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없고 뭐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거 보면 자 이렇게 되면 극소값을 찾을 때 이 0하고 1 사이에서 몇 대 몇을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어 사실은. 사실 2대 1로 뭐 이렇게 해서 3분의 1을 찾는 거거든. 근데 이거 공식을 외워버리면 너네가 나중에 문제 못 풀어요. 활용이 되면. 자 일단은 우리가 찾는 n 중에서는 2는 찾았단 말이지, 그지? 그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 만약에 이제 너네가 이 n이 3승이었다고 해봐.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 내려오고 여기 접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거기서 바로 감지해야 돼. 아 n이 뭐이면 안 된다? n이 뭐이면 안 된다? 홀수이면 안 된다는 거야. 자 n이 1일 때 안 됐죠? n이 1일 때는 일단 가능했는데 참고로 그걸 못 봤어? 그럼 하나 정도 더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3번 만약에 n이 3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 이 fx라고 하는 애가 누구냐? x의 세제곱 x-1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x축하고 0하고 1에서 만나는 건 또 보이죠? 물론 이제 미분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바로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미분계에서 0인데 다시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0하고 1 이렇게 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x좌표가 0인 점에서 극대값 자체를 갖지 않아 얘가 지금.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나가리 또. 자 그런데 네 번째 이제 오참수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네 번째를 너네가 찾아가면 안 돼. 아 우리가 찾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n 중엔 홀수는 없구나. 그러면 누가 있구나? 짝수가 있구나. 그 홀수가 없는 이유는 미분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2k라는 값을 가져야 성립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n이 2k일 때 라고 이렇게 딱 들어가고 또는 2k가 안 보이면 그대로 그냥 일반화해서 들어가면 돼. 그러면 fx가 x의 n승 곱하기 x-1일 때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미분해봐야 뭔가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미분하면 얼마니 얘가 n 곱하기 x의 n승이 앞으로 하나 빠지죠? 마이너스 1승에서 그대로 쓰고 플러스 x의 n승 이렇게 묶으면 뒤는 날라가잖아. 이러면 일단은 요거 x의 n-1승으로 묶으면 이쪽에 얘가 남아서 nx-n이 되고요. 요거는 x 하나 남아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요게 n 플러스 1이 x의 개수니까 그것도 빼놓는다고 보면
그러면 x의 n-1승하고 x-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너네 요 순간 너네가 이제 x좌표가 0인 점 요거 확인되는 거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왜 얘가 확인되냐면 n이 짝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홀수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홀수가 되면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고. 이 상황 0인 점 자체가 통과하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통과하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증가하다 감소한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도함수 자체가 또 한다. 그러면 일단 결국은 요 녀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냥 저 범위 안에 존재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식은 좀 길긴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2분의 1하고 누구?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하네요. 누구 사이에? 9분의 8 사이에 존재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그 n 중에서 너네 뭐를 찾는다고? 그런 n 중에서 누굴 찾는다고? 홀수인 거 찾는다고. 왜 그렇다? 우리가 이건 어차피 그래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예로만 해가지고 좀 추정하면 자 x축하고 어디에서 만나냐면 일단 0하고 n 플러스 1분의 n에서 만나는 거 맞죠? 근데 이 n이 현재 짝수잖아? 그럼 얘가 홀수란 말이죠. 홀수. 그러면 이 상황 사실은 요거 선생님 그래프를 생략했지만 얘가 지금 이런 형의 그래프가 되지요. 근데 4차 함수도 거의 U자 형태잖아 지금. 3이어도 참 1일 때하고 3일 때하고 이런 식으로 얘가 홀수가 되면 그 그래프가 이쪽에서 이렇게 또는 그냥 이렇게 찍 지나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적어도 개형 자체는 그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도함수의 그래프. 근데 여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움직이니까 x좌표가 0인 점에서 뭐가 되는 거야? 그때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요점 자체에서 지금 음수 쪽에서 양수 쪽으로 전환되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면 극소자 점이 된단 말이지, 그지? S가. 그 녀석이 지금 요 범위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결정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메모 좀 잘 해놓으세요. 질문이 있어요. 네, 질문해야지. 저기 2차 함수에서 이거? 최소값을 구할 때는 최소값? 네. 0하고 1 중간으로 하잖아요. x좌표 2분의 1이 되겠지? 근데 왜 3차 함수는 저기 중간값으로 안 돼요? 그게 무슨 지금 강의 중이어서 이 강의를 또 우리 보고 저 멀리서 보고 있을 준이 선아 열심히 하시고 그 지금 있잖아 2차 함수는 선생님 좀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2차 함수는 엄청난 성질이 하나가 있대. 뭐? 대칭축이라는 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래. 저음을 일치한다는 거죠. 자 3차 함수는 어떤 느낌이라고? 3차 함수는 완벽한 걔도 엄청난 성질이 있대. 어떤 성질이 있대? 어떤 점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 점이라는 거를 우리가 원점으로 생각을 할 때 원점 대칭의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그 점은 3차 함수에서 원점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어디 그냥 좌표품이 어딘가 있는 점이지. 근데 그걸 원점처럼 보면 되는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점을 경계로 만약에 선생님이 요 점을 변곡점이지 사실은 그 대칭인 점이라고 하면 이것의 공률과 이것의 공률이 서로 대칭 구조 속에서 이 점에 대한 대칭 구조 같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이 점하고 이 점의 중간을 기준으로, 그지요? 얘가 올라오면서 좀 가파르게 가파르게 내려가다 여기서 좀 내려가는 양이 좀 감소하지, 그지요?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변화의 자체가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3차 함수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건 일단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요거는 정 가운데라고 절대 보면 안 돼. 항상 찾아야 되는 거야. 자, 37번 문제. 필기 좀 잘 하시고. 알았어. 난 핸드폰 찬스? 카메라 찬스? 아니, 근데 선생님이 강의 저거 올려줄 거니까. 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또 뭐? 여기서 이건 아닌데. 네? 이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는 아닌데? 뭐지? 함수가 있잖아요. 있겠지. 근데 이제 그걸 역함수로 구할 때 x, y 자리를 바꿔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잖아요. 그렇겠지. 근데 x, y 자리를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아 그럴 수 있어. 궁금해졌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선생님도 이제 고3 때 공부할 때 가끔 선생님은 아닌데 주위의 지인들 중에 전화번호 뭐니? 몰라. 뭐 주소 막 이럴 수 있어. 자, 일단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한 이쪽에다가 좀 공간이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이거 무슨 뜻이야? 정의역을 x로 가지고, 그죠? 그 x가 대응되는 함수값들, 그러니까 대응될 수 있는 집합, 공역을 y라고 말하는 거죠. 이 y 중에 함수값들만 모아놓은 걸 우리가 칠역이라고 말한다, 그죠?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얘기하죠. 표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수투범위 이제 함수의 결론에 대해서 쭉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쪽에 원소가 되게 많지요. 이쪽도 원소가 되게 많지요. 니네 왜 함수를 저항한테 설명할 땐 뭐 자판기 곧다리만 하잖아, 그지? 뭐 그럼 돈을 넣으면 그 금액에 맞는 알만 상품이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게 너무 많잖아, 대응되는 순서상들이.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했을 때 너를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네가 요 공역에 있는 원소 y에 대응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원래 기본적인 함수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어떻게 쓰는 거야? y를 fx다 이렇게 쓰는 거죠. f라는 어떤 함수에 x를 집어넣으면 그게 어떻게 적절하게 잘 조작돼서 y에 대응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f라는 함수에 어떤 함수를 찾을 거야? 역함수를 찾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역함수를 찾는다는 얘기는 거꾸로 이 y를 어디로 대응시켜라 라는 말인 거야? x로 대응시켜라 라는 말이지. 그래서 수식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y 근데 여기서 왜 x, y 자를 바꾸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말할 때 들어가는 애를 x라고 하고 나오는 애를 y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위치가 뒤바뀐다는 의미죠. 이번에는 y가 들어가서 누가 나온다는 얘기야? x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거꾸로 y를 x처럼 생각을 해야 되고 나오는 x, 원래 있던 이 x를 거꾸로 y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항상 너네 이런 수식 본 적 있어? x는 f, y 이런 수식 본 적 있어? 나는 본 적 있는데 혜원이 이거 본 적 있죠? 이과에서는 좀 그래도 나오는 표현이야 이거는. 근데 있잖아, 이런 수식은 문과 학생들은 거의 안 씁니다. 이유는 뭐냐면 함수라는 거는 뭐야? 함수라는 거는 x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느냐가 궁금한 거지. 그러면 x가 들어갔을 때 그 x를 어떻게 변형시켜주는지 설명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 수식 봐봐, 이 수식. 거꾸로 돼 있잖아. x가 들어갔는데 y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언급이 안 돼 있지. 그러니까 표현을 전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식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요 y를 x처럼, 요 x를 y처럼 이렇게 계산해서 이 수식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애 x, 그것에 대한 함수로 y 나오는 값을 표현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xy라고 바꿔놓는 거 이후에 이후에 이거 정리를 안 해도 되고 또는 그냥 이렇게 바꿔놓기만 해도 돼. 의미가 달라지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함수는 선생님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거든요. 비유해서 함수를 두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함수는 거울이다. 무슨 얘기죠? 함수는 거울이래. 무슨 얘기야? 이 함수가 거울이잖아? 이게 거울이 함수잖아? 그럼 누군가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거울에 상 하나만 비춰주면 되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 선생님이 딱 쳐다봤는데 공유 나와도 이건 함수인 거죠. 근데 이게 역함수는 거꾸로 공유를 선생님에게 대응시켜줘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는 위치가 서로 바뀌니까 x를 바꿔 취급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함수를 비유해 줄 때 또 하나의 비유 해드렸습니다. 하나, 둘. 두 번째 게 뭐였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성형외과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유해서. 함수는 성형외과다. 무슨 얘기야? 선생님이 성형외과를 가면 선생님 코를 뭐 어떻게 해주고 눈을 몇 사이즈 해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지?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한다고. 거꾸로. 내 마지막 모습을 나한테 대응시키는 이런 개념이 역함수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하면 설명하기 되게 어렵잖아, 그죠? 근데 수식은 그렇게 바꿔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함수를 표현할 땐 F라는 병원에 X라는 애가 들어가면 키를 2배 키워주는데 너무 크니까 1cm 줄여주고 뭐 이런 작업을 해줘야 돼. X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된다고.
그거 서로 바꿔치기 했을 땐 바로 다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배우는 그 함수는 실제로 문과 학생들 배우는 다함수 일부도 그렇지만 역함수를 못 구하는 게 더 많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하는데 그리고서 문과 학생들이 이후에 작업을 못 하거든. 근데 이과 학생들은 여기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해. 문과 학생들은 못 하지만. 그래서 오늘 그런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x, y를 바꿔놓는다고. 그러니까 그 역할 바꿔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정리가 가능하면 하는데 거의 안 되는 식이 많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역함수를 구하는 그런 패턴의 문제들은 그닥 그렇게 고배점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된다? 딱 하나밖에 없어. 유리무리 함수밖에 없어. 그거는 역함수가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죠. 어렵지도 않고. 그거 이외에는 직접적으로 역함수를 구하는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언급 안 하는 거죠. 그냥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자, 여기가 일단 37번입니다. 그 다음 38번 볼게요. 3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네요. 보기에서 옳은 거를 골라라 이랬는데요. 자, 그 x좌표가 abc라고 나와 있는데 극점의 x좌표들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듯 이렇게 보여지죠. 괜찮니? 근데 말을 들어보면 이런 거야, 얘들아. A하고 B 구간 사이에 극대가 존재하는 x좌표 들어가 있지, 그지? B하고 C 사이에 극소화된 x좌표 들어가 있지. 이런 느낌 하나 정도?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F'A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요? 맞나요? 아, 책이 없다 이 얘기죠? 아, 그렇군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38번이야.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조준함수가 적당히 이렇게 생기면서 이 정도의 y축이 이 따위로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우리가 x좌표를 적당히 a, 그 다음에 이 정도의 b, 그 다음에 이 정도의 c 이렇게 나와 있는 fx라는 함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점의 x좌표 모름, 이 점의 x좌표도 모름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기억 F'A에다가 플러스 FA를 했더니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모르면 니은은 한번 볼까? 알았을 때 넘어가. 니은은 지금 F'B하고 FB를 더하게 했더니 요게 음수였다. 자, 디귿은 F'C하고 그 다음에 FC를 이렇게 곱하게 하면 얘가 0보다 커졌다. 자, 이거 누가 질문한 거죠? 수빈이 기억낸 디귿 중에서 어떤 부분이? 기억만. 그러면 눈에 이게 땡기가 확 보인다는 거죠? 지금 B라는 점에서 얘가 지금 순간 변화율이 음수지, 그지? 감소하는 중이고 음수, 함수값도 음수. C라는 점에서는 증가하고 있는데 함수값은 음수니까 양수 음수 곱하니까 틀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기억 F'A하고 FA를 더하라. 그럼 이 점의 함수값하고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더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자, 한번 찍어볼게요. 수빈이는 뭐라고 찍었니? 이거 어떻게 찍었어? 그렇죠. 이제 부호는 알아. 얘가 지금 양수값을 갖는 거고 얘가 음수값을 갖는다는 거. 이 정도는 알아.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모르겠어. 손목이 찍어봐. 일단 그냥 항상 옳은 것만을 고라 했으니까 네. 저건 모르는 거죠. 자, 혹시 책이 없고 혜원이는 요거 어떻게 했어? 그렇구나. 일단 너네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좀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수식으로 그래프, 그러니까 이게 문제 출제 의도가 그거야. 그래프를 보고 대답하라는 거거든. 그래프 안에 답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얘는 판단하기 쉬웠는데 얘는 부호가 양수인 놈하고 음수인 놈을 더해서 누가 큰지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만약에 이걸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본다면 더 이상 판단하기는 어려워. 특히나 얘가 더 절대값으로 큰지 얘가 더 절대값으로 큰지 더 이상은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
너네 3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좀 접근할 수 있어. 지금 너네 요 놈이 얼마, 요 놈이 이거 너네 그 계산하는 방법은 그 수목이 이걸 틀리다 해서 맞았어? 네. 판단하는 방법은 잘 봐. 일단 F'A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야? 요 점에서 이렇게 생긴 요 접선의 이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얘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만약에 기울기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둘의 뭔가를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얘는 함수값, 괜찮아? 근데 얘는 함수값이 아니잖아. 그럼 너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기본적으로 비교 자체가 어때? 이게 좀 불가능한 이런 컨셉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실하게 답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그려줄게요. 너네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특히 이제 최고창 같은 경우 너네가 이 점을 알파, 이 점을 베타, x좌표를 알고 있다고 가정해도 주어진 3차 함수가 알파나 베타라는 점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얘가 이렇게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다가 뾰족하게 막 이렇게 되는 게 있는가 하면 되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함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증가하는 양이나 감소하는 양이나 그 함수값이나 이런 거 기울기와 더하기 빼기에서는 그 크기 비교를 확실하게 항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프를 주고 문제를 풀으라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만 보고 그냥 답을 쓰라는 거야. 어떻게 알아 이게 큰지 누가 큰지 잘 모른다는 거야.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건 사실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크기 비교가 불가능하거나 좀 애매한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버려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59페이지 질문 40번 또 41번 두 개. 40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살아있니? 자, 3차 함수 fx가 있는데요. 원점을 지나고 fx에 접하는 직선이 두 개다. 그걸 찾아야 되겠네, 그지? 그럼 이거는 이제 접선 문제가 되겠다, 그지? 어디서 이렇게 깊은 한숨 소리가? 스모? 왜? 어려워서? 아니요. 그냥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쉬운 문제 한번 풀어볼까? 아니, 그냥 해요. 너무 좋아요. 뭔가 좀 이상한데? 자, 40번 주어진 함수 그래프 선생님이 좀 그려볼게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x다 이렇게 붙어있는데 자, f라는 함수를 미분을 해봤어. 그랬더니 얘가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가 됐죠? 그래서 3으로 묶었더니 얘가 x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돼서 얘가 3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식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적당히 한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x좌표가 2인 점에서 접한단 말이지. 그럼 이 도함수가 보여주는 fx의 변화율은 x좌표가 2인 점까지 계속 증가하는 거죠. 괜찮아? 근데 증가하는 속도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되게 빨리 달리고 있다가 점점점 막 빨리 달리고 있다가 조금씩 느려지긴 하지만 계속 전진하는 거야. 그러다가 2인 순간 잠깐 멈추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전진하는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x좌표와 2인점을 경계로 해서 주어진 함수 fx는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하면서 미분계에서 0에 가까워지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fx가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요 점이 지금 선생님이 그래프 대략 그리긴 했지만 x좌표가 2인점인데 이 점을 우리가 무슨 점으로 본다? 변곡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 주어진 합차 함수 자체가 완벽하게 어떤 구조를 갖는다? 대칭 구조를 갖는다. 그러면 지금 얘가 너 주어진 함수가 지금 0,0 지나는 거 보이지? 그러면 적당히 요 점을 선생님이 0,0이라고 해봐. 그럼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말했어. 원점을 지나고 곡선에 접하는 직선이 두 개다. 그러면 적당히 이 점에서 접선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 조금 굴곡 있게 그려볼게요. 얘를 뭐 이 정도 좀 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접하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그을 수 있는 분위기다. 그래프상 말하는 것 자체.
근데 얘가 뭘 물어봤냐면 그 두 개 중 두 접선과 곡선 fx의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들을 두 개라고 보는 거야. 결국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뭐뭐뭐뭐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괜찮아? 실제로 이 직선 너네 살펴보면 하나가 얘가 알파 컴마 m1 알파지요. 근데 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사실은 얘가 m1 얘가 m1x라고 하는 직선이고 얘가 뭐라는 얘기야? m2x라는 직선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x좌표가 만약에 알파가 되면 여기가 m1 알파가 될 것이고 여기가 x좌표가 베타가 되면 얘가 m2 베타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질문은 이 m1, m2 이 접선의 기울기들과 이 접점의 x좌표들 얘는 접점이 되겠지만 얘는 접점이 아닌 또 다른 점이 될 텐데 이런 애들은 지금 싹 다 더하기 해라. 지금 문제는 이거야. 자, 편의상 선생님이 요 녀석을 1번이라 하고 요 녀석을 2번이라 해볼게. 자, 일단 요 1번 그래프는 요 점에서의 접선이지요. 그러면 그대로 갈게요. 일단 접선의 방정식 또 한 번 쓰고 갑니다. 접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f'A x-a 플러스 fa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요 1번 개념이야. 요 1번. 어차피 둘 다 사실 너네 이거 이렇게 요거를 합쳐져야 되지만 y좌표는 어차피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여기다 0 넣으면 얼마 나와? 12 나오네요. 그러니까 y는 12x라고 하는 게 요거야. 요거. 어차피 원점 지나겠지. 뭐 뒤에 정리하다 보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정리하면 뭐 나오겠지만 어차피 영역을 지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 지금. 근데 지금 얘하고 또 다른 점 베타에서 지금 만났잖아. 그럼 베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만났다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저쪽에는 x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x와 12x라고 하는 직선이 만났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날아가는 것도 보이죠? 그러면 x제곱하고 x 마이너스 6으로 묶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베타는 얼마인 거야? 다는 6인 거야. 그럼 6하고 n2는 구했네.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요 점을 우리가 알파라고 보는 거죠. 알파 접점이죠. 근데 결국 그 접선의 방정식이 요 점을 지나네? 그러면 여기서는 봐봐. 얘랑 곱하기 한 거에다 얘를 더하기 한 게 y절편이죠. 그게 0인 거야 지금 얘가 말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요 2번은 저 수식에서 그냥 바로 끌어내면 어차피 전개하면 마이너스 a f 프라임 a 플러스 fa가 0입니다. 지금 이 말 뜻이라고. 자, 이제 그대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이제 알파가 되겠죠. 알파. 요 점이 알파니까. 그 다음에 f 프라임 알파는 저쪽에 있네요. 3 알파 제곱 12 알파 플러스 12 플러스 원래 있던 애 알파 3승 6 알파 제곱 12 알파가 지금 0이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랑 하면 마이너스 2 알파 3승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10인데 요거 때문에 플러스 6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2 알파 플러스 12 알파면 요것도 좀 날라가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요거를 묶으면 너네가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정도로 묶으면 이게 알파 마이너스 3 이 정도로 보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요 알파는 0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알파는 뭐 얼마가 되는가 지금?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3을 여기다 넣어. 그래야 요 m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3을 넣으면 얼마야? 3 넣으면 27 36 3이야? 자, 그래서 이제 f 프라임에다가 3을 집어넣어. 그러면 얼마다?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12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얼마다? 3. 그럼 마지막 답은 다 써라 그랬으니까 요거 12 그다음에 6 그다음에 요거 3 그다음에 3 이런 식으로 다 더한 게 이번에 정답이 되는 거죠. 이게 식이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뭐 그죠? 불편한 식은 아니에요.
41번도 질문 이었지? 41번. 사차함수 fx라는 애가 있는데요.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 근데 마지막에는 뭘 물어봤냐면 a의 값의 범위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41번은 선생님이 좀 이렇게 바로 그릴게요. 일단 어차피 모르니까. 자, 주어진 함수를 우리가 바로 미분해 볼게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x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기죠. 괜찮니? 근데 이 주어진 사차함수가 극소도 두 개가 되고 극대는 하나래.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야? 적당히 함수값을 모르니까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근데 요 놈이 알파고 요 놈이 감마고 요 놈이 지금 베타다 x좌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그 알파 베타 감마가 0이 있고 4가 있고 막 이래.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당히 요 사이에 0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죠? 말이 그런 말이잖아. 그 다음은 가마를 넘어갔을 때 여기 어딘가에 x좌표가 4가 있다, 지금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리고는 뭐 더 이상 문제에서 나와 있는 말은 없죠. 지금 이 문제가 4차함수에서 시작했지만 사실은 여기 3차함수 넘은 이후에 여기서 이제 바로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 지금 이 알파일 때하고 이 베타일 때하고 이 가마일 때가 지금 함수값이 다 0이잖아. 미분계수가 요거 또한 0이잖아 지금. 내가 그래프를 그러면 이 알파 베타 감마가 주어진 이 3차 함수의 뭐이다라는 얘기야? 근이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그 근이 3개가 있는 건데 그 알파 베타 감마의 범위가 뭐 적당히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 이거는 도함수가 아니고 원래 도함수 이거 fx를 대략 한번 그려본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얘가 아래에 있는지 뭐 얘랑 위에 있는 거 잘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분을 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x축이 있으면 3차함수니까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적당히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대충 그린 거죠. 근데 여기가 누가 있는 거야? 4가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또 누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0이 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너네가 요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가 x축과 갖는 교점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3개인데 하나는 0보다 작고 2개는 0하고 4 사이에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부터는 원래 있던 4차 함수는 그냥 버리는 거야. 더 이상 문제에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프라임 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요 따위로 생기게끔 a를 조절해라 이런 말이거든. 너네 혹시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 거 보이지? 근데 여기서는 미분의 의미보다는 선생님 보기에 근의 의미가 더 강해. 무슨 얘기냐? 너네 이거 인수분해 혹시 되는 거 보이니? 누구를 째려보면 돼? a와 마이너스 1을 째려보면 되죠. 자, x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얘는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네 둘이 날아가지. 그리고 얘네 둘이도 날아가죠. 괜찮아? 자, 그 얘기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됐다.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인수분해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이미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거 이미 요거 마이너스 1 나온 거야 지금. 그럼 그 이후에 나온 요게는 요 2차식 있죠. 요거 이퀄 빵 되는 근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0하고 4 사이에 두 개가 있다 이런 뜻인 거야. 자, 일단은 너네가 저기서 조립제법을 써도 되고, 근데 선생님하고 수업 오래 한 친구들 같은 경우 선생님 조립제법 쓰는 거 본 적 없죠? 그냥 개수 비교를 해보면 돼. 3차가 나오려면 1차와 2차를 곱하면 되죠? 근데 여기가 x 3승의 개수가 1이니까 일단 요 앞에가 x 제곱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a 플러스 1인데 2차항이 지금 현재 여기 1이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쪽에서 누가 더 나와야 돼? a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ax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차항이 지금 없죠? 근데 1차항은 이렇게 AS라고 이미 나와 있는데 이쪽하고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 1하고 A 플러스 1하고 0 마이너스 A라고 탁 써놓고,
조립제법이잖아요,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하니까 이렇게 딱 뒤지잖아,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미분이라고 하는 기호가 들어와 있지만 사실 이제 함수에서 제일 어려운 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다 거두절미하고 결론은 뭐만 나오느냐?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이퀄 0이라고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다? 0과 4 사이에 있다라는 말인 거야. 그럴 a의 범위를 찾아라. 괜찮니? 너네 고1 과정에 혹시 공부했던 거 중에 근해 분리라는 말 기억나니? 이 근해 분리라는 거는 지금처럼 2차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하는 거에 조건을 주었을 때 근이라는 거에 조건을 주었을 때 어떤 조건을 나머지 애들이 가지면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얘는 세 가지로 가지고 문제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근의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근의 분리. 첫 번째, 이 근에 대한 조건을 준다는 얘기야. 판별식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 따져봐야 되고, 세 번째, 주어진 함수의 특정한 점에서의 함수값 너네가 이제 부어봐야 되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하느냐? 0과 4 사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완벽하게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즉,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이 2차 함수와 요 놈만 보면 함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여기가 0하고 4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요 대칭축 혹시 보이니? 미분에서 0 된다 봐도 되고요. 미분에서 0 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a죠. 이렇게. 자, 이 녀석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0하고 4 사이에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영역대 함수값 양수해야 돼. 그리고 4일 때 4를 집어넣으면 16, 그 다음에 플러스 빼니까 3a도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모두 만족하는 거, 교집합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답인 거야. 이 문제는 좀 어렵네요. 그래서 얘는 4차 함수에서 출발했지만 사실 그 4차 함수가 3차 함수 쪽에서 의미를 1차적으로 가져야 되고 그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다시 한번 근해 분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마무리가 돼. 그래서 너네가 이 세 개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서 세 개를 다 교집합하면 답이 나온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 합시다.